처갓집. 아빠가 남긴 유산이라니? 사망보험금 말고 또 다른 게 있어? 그건 이미 정리 다 했잖아. 그러게. 장인어른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다른 유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빠가 옛날에 땅 갖고 있으면 나중에 여진이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면서 한참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내가 당장에 들어갈 돈이 많으니 포기하라고 했거든. 그 후에 아무 말이 없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잊고 있었는데 결국엔 매입을 했던 모양이야. 평생을 농사지어서 힘들게 돈을 벌었으면 아빠를 위해 쓰거나 엄마랑 놀러 다니면서 추억을 쌓지. 왜 끝까지 날 위하기만 해? 자기한텐 돈 한 푼 안 쓰면서 아끼고 아껴서 그깟 땅 매입하면 뭐가 좋냐고. 아빠가 너한테 큰 선물을 남기고 간 거야, 여진아. 아빠가 매입한 땅이 재개발 터져서 지금 보상금으로 17억 정도 나온다고 하지라. 생활비 한 번도 부족하게 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혼자서 감당을 다 했는지. 17억이요? 장인어른께서 어떻게 노다지인 땅을 딱 고르셨지? 아니, 17억이라니 대단한 액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당신은 17억이란 액수가 그렇게 대단해? 우리 아빠 평생을 이 시골에서 농사지었어. 여름엔 더워 죽겠고 겨울엔 추워서 바들바들 떨고 손끝이 다 터지게 농사일만 했다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날 키워서 시집까지 보냈는데 그 후에도 내 걱정만 하면서 땅을 매입한 거잖아. 거기에 들어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힘들게 일을 했겠어. 난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안쓰럽고 미안해서 눈물 날 것 같아. 아빠한테 살갑게 굴지도 못했는데 죽는 날까지 딸 걱정만 한 거잖아. 엄마,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여진아,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거야.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고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더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니? 다 키워서 시집까지 보냈어도 부모가 자식을 볼 땐 아직도 천방지축으로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어린애처럼 보이는 법이지. 내 자식한테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고 하나라도 더 좋은 옷 사서 입히고 싶은 마음으로 일해서 돈 버는 거 아니겠니? 너랑 표서방도 나중에 자식 낳으면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을 거야. 요새 표서방 회사에서 일 있고 해서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 이 돈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잘해봐. 그래야 너희도 좋고 나도 좋고 미래의 너희 자식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니? 그래도 난 그 돈 못 받을 것 같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큰 후회가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애교도 부리고 살갑게 굴면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를 못했던 거였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아빠 일 좀 그만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했을 텐데 조금 더 하겠다고 고집부려도 못하게 막았을 텐데. 그래서 엄마한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 지금이라도 아빠가 남겨준 돈으로 우리랑 가까운 곳에 집 구해서 자주 보면서 살자, 엄마. 어?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효서방이 일을 못하면 어때? 내가 있는데. 그 돈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걱정은 그만해도 돼. 엄마 예전부터 노래 교실도 다니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들도 많았잖아. 엄마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살아. 엄마가 이 나이에 혼자 서울 올라가서 어떻게 사니? 네 아빠 따라서 여기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도 다 가족들 같고 나도 이제 여기가 더 편해. 일은 예전처럼 힘들게 하지 않고 쉬엄쉬엄 하면서 사람들이랑 살 부대끼며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여기도 마을회관에서 노래 수업 받을 수 있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여진이랑 표서방 앞날에 도움될 수 있는 곳에 잘 썼으면 좋겠어. 네 아빠도 그걸 바랄 거야. 그걸 바라면서 준비해서 남겼을 테고. 표서방이 여진이 좀 설득 좀 해주게. 이것이 갑자기 철이 들었나. 내 생각을 해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 여진이가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서 그럴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늘 후회가 있기 마련인데 장모님께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지금부터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장인어른께서 딸을 위해서 이런 큰 선물을 남겨주셨는데 헛되지 않게 해야죠.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알겠으니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그래, 표서봐. 자네만 믿겠네.
그래야 하늘에서 여진이 아빠도 마음 편하지 않겠어? 부모만 잘 먹고 잘 사면 뭐하나. 자식이 더 잘 살고 행복하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내 걱정은 그만하라고 대신 좀 말해주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이 시골까지 시간 내서 내려왔는데 갈 길도 먼 사람들을 내가 너무 오래 붙잡아뒀네. 중요한 말들은 다 한 것 같으니 슬슬 일어나야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둘이 충분히 잘 상의해보고 말해주고 해 떨어지기 전에 얼른 올라가야지. 얼른 갈 준비해. 네, 장모님. 그렇지 않아도 여진이가 회사에서 맡은 신제품 개발 기획안에 대해서 발표하는 날이라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조금 더 장모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지금 출발해야 차 밀리지 않을 것 같네요. 여진인 제가 잘 설득할 테니 걱정 마시고 도착하면 시간이 늦을 테니 내일 연락드릴게요, 장모님. 다음 날. 엄님, 형님, 저 왔어요. 갑자기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빈손으로 왔는데. 옳게, 우리가 남이야? 우리 집에 오는데 빈손이면 뭐 어떡하고. 그나저나 오늘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날이라더니 잘했어? 하긴 괜한 질문이겠다. 올케가 어련히 알아서 잘했을 텐데. 네, 형님. 오늘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형님이 신경 써주신 덕에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회사 임원진분들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출시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쩜 이렇게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는지 모르겠네. 솔직히 처음에 준성이가 올케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부모님 직업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라길래 좀 그랬었는데 이제 보니 큰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싶어.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참하고 되바라지지도 않고 부지런히 자기 할 일 하니까 여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입지도 탄탄하게 쌓아가잖아. 이래서 사람이 직업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자라왔는지도 중요하다니까. 안 그래, 엄마? 그럼 시골에서 돈 버는 방법이 한정적인데 농사 지어서 힘들게 대학도 졸업시키고 회사 취직시켰다길래 뭐 그래봤자 수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해였다라는 걸 이제야 알았지 뭐니. 여진이 네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집안은 시골에 시옷자도 관련이 없는 집안이지 않니? 평생을 수도권 인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시골에 밖에서 농사일로 돈을 번다고 한들 뭐 얼마나 벌겠어. 똥이나 치우고 풀이나 다듬으면서 버는 돈이 거기서 거기지.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시골 사람들이 착하긴 한가 보다. 인정 많고 베풀면서 착하게 사니까 복이 온 거 아니겠니? 사돈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오셨으니까 가능한 거겠지. 역시 이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준석 씨한테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 사신다고 하니까 바로 표정 굳으시면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하셨던 거 잘 기억해요. 그래도 준성 씨가 저랑 꼭 결혼해야겠다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제 회사랑 직급 들으시더니 돈은 잘 버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도 알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시골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 말씀하시려고 집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 넌 사람 무한하게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니? 누가 보면 뭐라고 한 줄 알겠네. 오해하지 말고 곱게 들어라 얘. 시골 얘기를 꺼내려고 한 게 아니라 서울에 사는 사람들처럼 깍쟁이로 살질 않고 착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큰 복이 찾아왔다고 칭찬을 하는 거잖아. 어머님께서 저한테 칭찬을 해주신 적이 없는데 착하게 살았다고 칭찬해 주시려고 절 부르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 따로 있는데 일부러 다른 말만 하시는 것 같은데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시골 사람들은 눈치가 없다던데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닌가 봐. 옳긴 말하지 않으면 시골 출신인지 모르겠어. 눈치가 어쩜 이렇게 빨라? 아니, 물어보니까 하는 말인데 옳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바로 말을 해줬어야지. 꼭 이렇게 먼저 집으로 오라고 말을 해야겠어. 좋은 소식이라뇨? 어떤 소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모르는 척하면 내가 믿을 줄 알고? 어제 친정에 다녀왔다며. 바깥사돈께서 갖고 계셨던 땅이 재개발 터져서 보상금이 꽤 많이 나온다던데. 설마 혼자서 꿀꺽할 건 아니지? 자그마치 17억이라며. 거기다가
사망보험비도 2억인가 3억인가 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합하면 그게 대체 얼마야? 팔자 바꾸고도 남을 돈이네. 그런 큰일은 어른들한테 먼저 말을 하고 같이 상의를 하려고 해야지. 말도 안 해주면 어떡하니? 네가 그럴 리 없지만 우리한테 말을 안 하길래 혼자 받고 입 싹 닦으려 하나 있다니까. 괜히 오해할 일 만들지 말고 미리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대충 어림잡아도 20억인데 그걸로 뭐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직 제가 받을지 어떻게 할지 정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빠가 평생을 농사 지으면서 버신 돈으로 남기신 땅이고 엄마도 아직 살아계신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전 지금도 저보단 저희 엄마가 가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머, 그게 무슨 소리니? 하나뿐인 딸한테 부모의 유산이나 재산이 가는 게 맞는 거지. 아무리 엄마가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그게 말이 되니? 설마 안 싸돈이 욕심내시는 건 아니지? 그렇게 안 싸돈이 신경 쓰이면 한 1억 정도 드리면 되지. 자그만치 20억인데 그 큰 돈을 안 사돈이 쓸 데도 없는데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니? 그래 옳게. 솔직히 시골에 사는데 1억도 엄청 많은 거야. 서울처럼 물가가 비싼 것도 아니고 시골 바닥에선 그걸로 평생 일 안 하고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걸? 그 정도면 동네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자 행세하면서 살 수 있는 돈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그냥 보험금으로 나온 돈만 드리고 보상금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되나? 나도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지. 집에만 있으니까 찌뿌둥하기도 하고. 한 집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지겹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옳게? 저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시골 촌놈들이 뭘 알겠냐면서 뭐든지 우리 수준에 맞추라고 저희 부모님 무시하셨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는 이유로.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전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는 저희 가까운 곳으로 집 구해서 모시고 올라와서 살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무리 아빠가 저를 위해 남겨주셨다고 해도 엄마를 위해 쓰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빠도 더 뿌듯하실 거고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 말을 아직도 굽히고 있니? 그때야 뭐 시골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았으니까 한 말이지.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시골에서 밭이나 매면서 산다고 하면 다들 안 좋게 생각할걸? 상견례 자리에도 풀에 물든 건지 뭔지 손끝이 까매가지고 위생적이질 않은 모습으로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있었겠어? 그래놓고 우리만 나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니? 그리고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사돈이나 나처럼 이 정도 나이 먹고 갑자기 털을 옮기면 적응하기 어려워서 금방 늙는다. 사람이 산 세월이 있는데 평생을 살았던 곳에서 이사를 온다 한들 잘 살긴 알겠니? 어린 사람들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젊은 시절은 시골에서 다 흘려보냈는데 다 늙어서 서울 물 먹어서 뭐 한다고 올라오려 하겠니? 자연만 보고 살다가 삐까뻔쩍하고 답답한 건물들 사이에서 살면 피곤하기만 하지. 아마 내 생각엔 안사돈도 시골이 더 편하실 거야. 어머님, 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손에 물들 수도 있는 건데 더럽다는 듯이 말씀하시면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젊은 시절 시골에서 고생하셨으니 이제라도 서울에 모시고 와서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더 편하고 느끼실진 지켜봐야 알겠죠. 제가 저희 엄마랑 상의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옳게.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옳게 좀 이기적인 거 아니야? 결혼을 했으면 내 가정, 내 남편이 우선순위여야지. 지금도 부모님 생각만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직 결혼하기 전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면 시댁 어른 입장으로서 좀 별로야. 나였음 그런 돈이 생겼으면 바로 남편을 위해 쓸 것 같은데 옳긴 그러지 않은가 봐. 남편이 힘들게 회사 생활하면서 돈을 번단 거 알면 그 고생 안 하게 해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말로 올케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든 안 하든 그 집 구하는데 17억, 20억이 다 필요한 거 아니잖아. 혼자 사실 건데 뭐 얼마나 큰 집을 구하려고? 우리도 그런 집에 욕심 안 내면서 한 집에서 10년 넘게 살아왔는데
시댁 식구들은 신경도 안 쓰면서 안사돈한테만 정원 딸리고 50, 60평짜리 집이라도 구해드리려고. 빈말이라도 어머님이나 형님은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저 올케 내 식구만 생각하는 것 같네. 너무 실망이다, 올케. 준성 씨 혼자 회사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회사 나가서 밤낮 구분 없이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준성 씨보다 더 연봉이 높고요. 그런데도 늘 저한테 여자가 밖에서 돈 번다는 이유로 콧대만 높아져서 집은 신경도 안 쓰고 나돌아다니기만 바쁘다고 하셨잖아요. 준성 씨가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으로 저희 집에 용돈 보낸다고 뭐라 하시면서 제가 벌어온 돈으로는 명품 가방 사달라, 여행 보내달라 많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다 해드렸는데 제가 언제 저희 식구만 생각했다고 그러세요? 전 어머님이랑 형님이 싫어하실까봐 친정에 뭐 해드린 게 없어요. 명절 때나 생신 때도 결혼까지 한 딸이 시댁 눈치 보면서 30만 원씩 용돈 드린 게 다였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기대만 하시다가 막상 아무것도 오는 게 없다면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실지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러신데 얘기했다가 안 받겠다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넌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걸 왜 안 받냐 이거잖아. 지금 너 우리 존성이보다 돈 더 잘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네가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돈 잘 벌 수 있을 것 같니? 나이도 있는데 애는 안 낳을 거야? 시집 왔으면 당연히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니. 언제까지 회사 다니는 유세만 떨 생각인지 모르겠다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 노산으로 고생해봐야 후회할 건지. 사돈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떠났다는데 둘 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끝날 것을 뭐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앞으로 살 날이 니네가 더 많지 안 사돈이 많니? 왜 그렇게 안 사돈 걱정을 못해서 안달났어? 그렇게 걱정할 시간에 네 남편이랑 시댁 걱정 좀 해라. 그리고 가족 좋다는 게 뭐니? 그렇게 큰 돈 니들 둘이 쓰면 뭐 얼마나 쓴다고. 나나 준이도 한 가족이면 다들 사정 뻔히 다 아는데 나눠 쓰든지 아니면 뭐라도 같이 하든지 하면 좀 좋아. 준이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축하 선물을 해주지 않았으니 미리 해준다 생각하고 앞길 트이게 해주면 어디가 덧난다니? 넌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이걸 꼭 말을 해야지만 알겠어? 내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사람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오고 가는 게 있고 감정이 느껴져야 되는데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벽이 되고 말하는 것 같아서 우라통이 터져. 그러니까 옳게. 아까부터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선 꼭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어야겠어? 우리가 처음부터 기분 상하게 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좋게 얘기하려 했는데 옳게도 참 이쁨 받는 법을 모른다니까. 사람이 줏대 있는 것도 좋지만 어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거야. 우리가 뭐 그 돈을 떼먹기라도 해? 뭘 그렇게 거절하고 숨기지 못해서 안달이야. 대놓고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렇게 야박하게 굴면 못 쓰는 거야 옳게.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옳게가 참 이해가 안 되네. 형님이 결혼하시게 되면 그때 어른이 알아서 선물 드리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어머님하고 형님도 절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 돈을 맡겨놓으신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받을 줄 알았던 돈이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다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가 갑자기 생긴 돈인데 왜 당연히 두 분의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생각 정리 끝나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저도 두 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 분도 제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날 저녁. 뭐야? 당신 아직 퇴근 시간 아니잖아. 왜 집에 있어? 집에 일찍 왔으면 세탁기 좀 돌려놓지. 빨래 쌓여있는 거 뻔히 다 알면서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빨래나 하려고 집에 있는 줄 알아? 그나저나 당신 오늘 우리 집 갔었다며? 사람이 좀 좋게 맞장구 쳐주고 넘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한 소리 들어.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겠어? 당신한테 뭐라 하면 우리 엄마도 속상해하는 거 잘 알면서.
당신까지 이러지 않아도 나 머리 아프니까 사람 더 볶아대지 마. 당신 엄마랑 누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내 돈도 아니고 당신 돈도 아니고 우리 아빠 돈인데 거기에 왜 당연히 본인들의 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딸인 나도 욕심을 내질 않는 돈인데.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괜히 말씀드려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어차피 받을 돈 미리 말한 게 뭐고 어떻다고. 장인어른께서 당신 주려고 준비하신 건데 안 받으면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장인어른 마음이 좋으시겠어? 어차피 당신이 받을 돈이니까 욕심이 안 나겠지. 장모님도 계속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시잖아. 이쯤 했으면 당신도 못 이기는 척 받고 말아 그냥. 그냥 유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자. 그나저나 왜 집에 있냐고 물어봤잖아.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일은 무슨. 그딴 회사를 계속 다닐 이유가 없잖아. 오늘 바로 회사 때려치고 나왔으니까 이 시간에 집에 있지. 뭐? 회사를 그만뒀단 거야? 당신 미쳤어?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우리 대출금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애는 어떻게 가지려고 멀쩡한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오늘도 어머님께서 지금 임신해도 노산이라면서 얼마나 눈치를 주셨는지 알아? 아이를 나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계속 회사에서 조금 더 입지 다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기다렸던 건데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욕은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주시는 돈 받아 여진아.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회사를 뭐하러 가냐? 아이 사업할게. 너도 사모님 소리 들어야지. 내가 지금도 못 다진 입지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져지겠어? 나중에 우리 애들도 아빠가 일개 회사 직원으로 상사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보다 사장인 게 더 좋을 거야. 당신이 그 돈 받아서 사업만 할 수 있게 해줘봐. 당장이라도 아이 만들 노력할 수 있어. 아이를 빌미로 사업 얘기 꺼내면 넘어갈 줄 알았어? 당신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당신 돈이고 뭐고 다 준비돼 있어? 지금까지 사업 생각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래? 대체 뭘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원래 이런 일은 짧게 생각하고 몸으로 먼저 부딪히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뭐든 해봐야 알지. 지레짐작으로 걱정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냐? 개나 소나 다 사업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MC점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프랜차이즈화 시키면 되잖아. 잘 되면 가족 기업으로 분점을 누나한테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 태어날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생기잖아. 당신도 금수저 흙수저 알지? 당신처럼 시골에서 농사 지은 돈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흙수저급밖에 안 되겠지만 사업가의 자식이면 최소 은수저 이상은 될 텐데 다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요. 농사 지으면 다 흙수저야? 우리 집 밭이나 논만 합해도 몇만 평이었고 늘 1순위로 완판된 농작물 업체였어. 시골이라고 해서 무시만 하니까 그런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겠지. 아휴, 어머님네서 이미 한바탕 하고 와서 그런지 화낼 기력도 없네. 당신 꿈이 커도 너무 큰 거 아니야? 프랜차이즈화가 쉬운 줄 알아? 집에서 음식 한 번 하는 꼬라지를 못 봤는데 갑자기 무슨 음식점을 차리겠다는 거야? 우리 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무시해. 우리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당신 가족처럼 남의 걸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아. 당신네 가족들은 왜 이렇게 남의 돈을 당연히 자기 돈인 것 마냥 설레발을 치는 거야? 제발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좀 마. 이럴수록 내 마음은 아빠 유산 받지 않는 쪽으로 기울게 되니까. 아니, 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냐? 남들은 그런 큰 돈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는데 참 보기 겨워서 이러는 건지 나였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할 판에 왜 안 받겠다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 버팅기고 있으니까 일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시간 낭비만 하는 꼴이잖아. 솔직히 이제 조금 짜증날 지경이야. 니만 입이야? 난 생각도 안 해.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으면 너한테만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둘이 돈인데 왜 혼자서 결정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사람이 옆에서 맞장구 쳐주면 너도 양보할 건 하고 생각도 바꾸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래? 이기적? 지금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했어?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 하는 행동이 이기적인 거겠지. 결혼을 했으니 결정을 같이 해야 된다고? 웃기지도 않아. 당신, 나랑 결혼할 때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무시하실 때 뭐라고 했어? 한 번이라도 우리 부모님 옹호해 준 적 있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당신도 거름 냄새 난다고 부모님 앞에서 탈취제 뿌리면서 사람 무안하게 만들었잖아. 딸 가진 부모 입장은 늘 죄인이라면서 무슨 짓을 하던 무슨 얘기를 듣던 하하호호하니까 장인장모 대접하기보단 발 아래에 있는 사람 취급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유산이 있다니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하게 달란 말을 해. 넌 참, 다 좋은데 예전부터 그게 문제라니까. 뒤끝이 그렇게 길어서 어떻게 살래? 막말로 나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말리든지 장모님 장인어른 편에서 방패가 되어주든지 하지. 그땐 아무 말도 안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우리만 가해자를 만들어? 옆에서 지켜만 본 사람도 가해자야. 우리 집에서 눈치 보이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 잘 가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드렸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효녀 코스프레 하면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난 반성했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때의 내가 너무 믿고 후회돼서. 그러니까 당신도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회사 다시 들어가. 입지를 못 다진 건 당신이 능력이 부족해서지 누굴 탓해? 그런 능력으로 사업을 한들 성공할 수나 있겠어? 아직 퇴사 처리되지 않았을 테니까 무릎 꿇고 빌든 사정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다시 다니라고. 다음 주. 여보세요? 박여준 씨 되시죠? 계약한 건물 주인인데요. 잔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남편분이 이쪽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해서요. 잔금 치러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언제쯤 해주실 수 있나요?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먼저 연락까지 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약은 또 뭐고 잔금은 또 뭔지. 제가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누가 계약을 했단 거예요? 네?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쪽 아니더라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도 사정하길래 다 제쳐두고 계약 진행할 테니 잔금만 제 날짜에 치러달라고 부탁까지 했구만.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당신 남편인지 누군지 급하다면서 음식업 하려고 하니 괜찮은 상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동산 찾아와서 그날 바로 계약까지 했잖아요. 잔금 바로 치러줄 수 있다길래 계약금도 좀만 받았는데. 계약할 때 말했듯이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 파기될 때 계약금 돌려주지 않는 거 알고 있죠? 저 더는 못 기다려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보는 손해가 얼만지 알고나 이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어떤 말도 듣질 못해서. 일단 제가 지금 회사라서 조금 이따 연락드려도 될까요? 상황 좀 알아보고 회사 업무 시간 끝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많이는 못 기다려주니까 그렇게 알아요. 여보세요? 지금 회사니까 제가 조금 이따 연락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BW인데요. 오늘까지 잔금을 보내주신다 했는데 언제쯤 해주실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신차 출고 기간이 길어서 대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빠르게 처리를 안 해주시면 뒤로 밀려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다른 고객님이 캔슬 놓으셔서 취소된 차량 하나 있다니까 바로 계약하신 거잖아요.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엔 차를 계약했다고요? 네,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같이 오셔서 계약하셨는데 말씀 못 들으셨나요? 잔금에 대해선 아내분이랑 연락을 하라고 연락처 주고 가셨는데요. 약속한 날짜가 돼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길래 받아놓은 연락처로 연락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계약했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저한테 전화해선 돈을 내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차 새로 뽑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쪽 회사는 계약할 때 명의자가 없는데도 확인도 안 하시고 계약을 하시나 봐요? 계약을 해지하시든 다른 대기자분께 넘어가도 상관없으니 저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혜수씨,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대리님한테 따로 연락드릴 테니 팀원들한테 말 좀 잘 전해줘요. 오늘 있던 회의는 다시 날짜 잡아서 최대한 빠른 날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선배님, 걱정 말고 잘 다녀오세요. 심각한 일인지 아까부터 계속 전화 오던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희수씨. 내가 다시 연락할게요. 시댁.
표준성,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넌 여자애가 세상 창피한 줄도 모르고 뭐 그렇게 목소리가 크니? 옆집에서도 다 들리겠다. 귀 안 먹었으니까 조용히 말해.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돈 받을 생각 없으니 괜한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가게 계약을 하고 차까지 사요. 멀쩡한 차가 있는데 왜 새 차를 사려고 하세요? 그것도 외제차를. 그 잔금은 다 제 앞으로 돌려놓고 나몰라라 하시면 어떡하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 받겠다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잖아. 당신이 망설이는 것 같아서 일단 벌려놓으면 수습을 해야 되니까 뭐든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했어. 어차피 계약 다 해놓은 상태라 이제 와서 취소도 안 되니까 잔금 치려고 받아들여. 우리가 사업하면 사장이고 오너 일가인데 가오죽게 국산차를 끌고 다녀야겠어? 겉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외제차 정도는 타고 다녀줘야 급이 맞지 않겠냐고. 내가 미쳤어? 누구 좋으라고 잔금을 치러줘. 아까워서라도 절대 못해. 아니? 안 해. 그리고 네 급의 외제차가 가당키나 하니? 제발 분수 좀 알고 살아. 이제 와서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우리 입장은 끝까지 생각 안 하는 것 좀 봐. 이제서 계약 파기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우스워지겠어. 옳게, 우리가 우리 잘 살자고 그러는 거야? 남편이 잘 나가는 사장이 되고 시댁도 부유하면 결국 누구한테 좋겠어? 옳게 아니야? 남도 아니고 가족한테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야. 가족한테 그러고 싶어? 그래, 네 신우말 허투루 듣지 말고 깊이 새겨 들으라. 너보단 몇 년이라도 밥을 더 먹고 산 사람 말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계산하면 안 피곤하니? 그거 네 자신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동이야. 그리고 사업장 여럿의 입소문준 타고 가족 경영으로 돌리자는 준성이 의견이 흠잡을 데가 없이 좋던데 왜 반대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네. 시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속이 좁다니. 공기 좋고 넓게 뻥 뚫린 곳에서 살면서 속은 왜 이렇게 좁게 쓰는 건지. 한평생 농사 지으면서 만져보지도 못할 돈 땅 하나 잘 골라서 얻게 됐으면 베푸는 맛이 있어야지. 그래야 하늘에서도 더 복을 줄 거 아니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니까 고깝게 듣지 말어. 넌 꼭 도움되라고 하는 소린 듣기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발전이 없는 거야.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차를 사든 알 바 아닌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들 돈으로 하란 말이잖아.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남겨준 유산인데 그 돈으로 왜 당신들 사리사욕을 채워줘야 되는 건데? 가족? 가족이니까 해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해결될 문제겠네? 당장이라도 이혼하면 남남인데 그런 시덥지 않은 소리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거절을 했으면 사람이 알아 먹어야지. 끝까지 고집 부리더니 아무 말도 없이 멋대로 일을 진행시켜? 니들이 원하는 것들 다 저질러 놓고 돈은 나보고 내란 건 날 돈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생각한다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야,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 해도 말할 군번이 아닌 거 몰라?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집안 어른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해대면 안 되지. 총구석에서 살아서 세련됨은 없어도 순박하고 예의는 있겠구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 그리고 이까지 일로 이혼을 입에 올려? 넌 이혼이 그렇게 쉽냐? 네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놀라서 그냥 넘어갈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케이 해야 되는데. 해줄 생각이 없으면 어쩔 건데? 남들은 돈줄이 되고 싶어도 못 되는 세상에 공짜로 돈줄이 시켜준다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래놓고 막상 사업 성공해봐. 사모님 행세하면서 떵떵거리고 살 거면서. 하, 이럴 때만 어른이라면서 취급해주길 바라는데 내가 뭘 바라겠어. 이혼은 네가 싫다 해도 할 수 있는 거 몰라? 되든 안 되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분명하게 알아둬야 할 건 난 더 이상 당신네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단 거야.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입 열 때마다 시골 출신 농사꾼이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 사람을 있는 대로 무시하고 있잖아. 그것도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돈줄 대고 싶다는 사람 붙잡고 해달라 하면 되지 왜 싫다는 사람 붙들고 매달려? 네가 사업 성공 안 해도 난 충분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지금도 내가 너보다 능력이 좋은데 굳이 아까운 돈을 너한테 발라가면서 사모님 소리 들어야 돼? 회사에서의 내 입지도 탄탄하고 앞으로의 비전도 너보다 내가 더 위인 거 지나가던 걔도 알아. 그러니까 네 혼자 힘으로 성공할 자신 없으면 헛된 꿈은 접는 게 좋을 거야. 어머, 진짜 말 싸가지 없게 한다. 우리 준성이가 뭐가 어떻다고 기를 죽이니? 너 같은 애를 보고 서방 잡아먹는 년이라고 하는 거야, 알아? 여자가 저렇게 드세니까 남자가 기를 못 피고 살지. 너만 없었어도 우리 준성이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애였어. 하필이면 코가 깨어도 너 같은 애한테 꿰일 게 뭐람? 시골 촌년하고 결혼하게 허락해줬으면 돈이라도 따박따박 내놔야지. 누가 지 돈 달라 했어? 어차피 죽은 사람이 남기고 간 돈 평생 다 쓰지도 못할 거 좀 나눠서 같이 쓰자는데 뭐가 그렇게 싫어서 이혼까지 들먹이면서 사람을 우라통 터지게 만드니? 준이 너 말 잘했다. 예, 넌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하늘 같은 남편 모시고 살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 하면서 눈을 지켰다. 우리나 되니까 출신 상관없이 결혼을 하 그랬지. 다른 데서 명함도 못 내미는 집구석 딸내미가 그깟 유산 좀 많이 받는다고 거들먹거리는 꼴이란. 네, 명함도 못 내미는 집구석 딸내미도 시집을 갔는데 그러는 그쪽은 뭐가 못나서 나이를 이렇게 먹을 때까지 시집도 못 가고 노처녀로 엄마 옆에 떡하니 달라붙어서 동생 아내 등 꼴이나 빨아먹고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무시하는 시골 출신도 아니고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다던데. 뭐 하나 받쳐주지도 못하는데 쓸데없이 서울 깍쟁이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당신 아들 있잖아요. 대책 없이 회사 때려치고 나왔는데 어떤 여자가 그걸 이해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겠어요? 머리 비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제가 아드님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저까지 무능력자였으면 바로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겠어요? 노처녀로 그 나이에 엄마랑 히히덕거리는 딸내미나 평범한 여자보다도 능력 떨어지는 머리 빈 아드님을 자식으로 데리고 있으니 참 듬직하시겠어요? 그 듬직한 자식들 바라보면서 사세요. 저같이 레벨이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분수에도 안 맞는 욕심부리다가 가랑이 찢어져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니 일어날게요. 시덥지 않은 사람들한테 시간을 내어줄 만큼 그쪽들처럼 한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가게 계약이나 차 계약한 건 어떡하라고. 급하게 한 거라서 지금 해지하면 계약금도 못 받아. 그렇게 장애들은 유산은 아까워하면서 우리가 계약금으로 낸 돈은 아깝지도 않냐? 이미 계약금 다 지불했는데 날릴 순 없잖아. 그건 해결하고 가야지. 뭐야? 기생충이야? 스스로 살지도 못하는 게 뭐 이렇게 남한테 철썩 달라붙어서 빨아먹으려고 해. 니들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들이 벌린 일들은 니들이 수습하라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한 거 명의도용인 건 알고 있지? 명의도용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시간 남으면 좀 검색해서 찾아보고. 제발 능력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살자. 남의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건 기생충들이나 하는 짓이야.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골 출신이라면서 나는 물론 우리 부모님까지 욕되게 만들더니 이제 와서 한 푼이라도 받아보려고 안 달란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꿈 깨. 사업하고 싶다며? 김치국 원샷 잘하는 것 같으니까 김치 사업이나 하든지. 물론 니네 돈으로. 나한테 그렇게 받으라던 유산 니들 말대로 내가 받을게. 나 혼자 우리 엄마랑 같이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줄 테니까 니들은 날린 계약금이나 메꾸면서 살아. 갑자기 이제 와서 서울에서 살면 힘들 것 같은 엄마의 의견에 따라서 자연과 도시가 섞여 있는 파주에 둘이 함께 살 정원주택을 마련했어요. 그 집 정원에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던 노래교실도 다니면서 재밌게 사시는 엄마 모습을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행복이구나를 깨달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은 여윳돈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 아닌 지인들한테 유산 받으면 바로 갚을 테니 잠시만 빌려달라며 돈을 빌려 계약금을 지불했던 거더라고요. 결국 계약금은 다 날렸고 지인들한테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네요. 사표 던지고 나온 회사에 다시 들어가 무릎 꿇고 빌면서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 사정을 했다는데 될 리가 있겠어요? 결국 회사에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돈벌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았던 전 신우와 시모 모까지 전 남편이 다 들고 가야겠죠.
이래서 능력도 없으면서 남의 돈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기생충 같은 사람들은 회생이 안 되는 건가 봐요. 이런 사람들은 거르는 게 답이죠. 저희 아빠가 저와 엄마를 위해 남겨주신 이 선물 헛된 곳에 쓰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